중1학년 1학기 생 1차 방정식의 활용 C단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차 방정식의 활용은 문제의 맥락을 파악해서 첫 번째로 x값을 세우고, 두 번째로 각각의 식을 세워주고, 세 번째로 이 만들어 놓은 식들을 합쳐서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순서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문제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해서 x값 자체를 설정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x값을 설정했는데 식을 못 세워서 문제를 못 풀고 어려워하고 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맥락을 파악해서 식을 세우는 방법으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9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희준이는 반대항 농구 대시합에서 2점짜리 슛을 3점짜리 슛에 2배보다 5개 더 많이 넣어 총 52점을 득점하였다. 희준이가 넣은 3점짜리 슛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x값을 설정하는 거죠. x값은 무엇으로 해야 되냐 봤더니 구하라고 하는 게 3점짜리 슛의 개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x값은 3점 슛의 개수로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이제 잘 분석을 해볼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게 2점짜리 슛인 3점짜리 슛의 2배보다 5개 더 많다. 그리고 52점을 득점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2점이라는 건 3점 슛 점수와 2점 슛 점수를 합해서 52점이 된 거죠. 3점 슛의 점수는 3점 슛이니까 3점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개수. 그리고 2점 슛도 2점의 개수. 근데 3점 슛의 개수는 우리가 뭘로 설정하기로 했다? x로 설정하기로 했다. 2점 슛의 개수를 또 설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 뭐라고 써 있냐면 3점 슛의 개수의 2배보다 5개 더 많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3점 슛의 개수가 x였기 때문에 x의 2배보다 5개 더 많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 파악을 해서 점수와 개수를 모두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합쳐서 식을 이제 써보도록 할게요. 3점 슛의 점수는 3x가 될 거고요. 2점 슛의 점수는 2 곱하기 2x 플러스 5가 됩니다. 이 값이 몇이냐? 52다. 그러면 이제 식 썼으니까 풀어서 계산하겠습니다. 3x 플러스 4x 플러스 10은 50이다. 7x는 40이고 x는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점 슛의 개수는 6개가 됩니다. 99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수학 체험전에 참가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100명의 학생을 시험을 치르게 했다. 그 중에서 60명만 합격을 했고 최저 합격 점수는 100명의 평균보다 2점이 낮고 합격자의 평균보다 20점이 낮고 불합격자의 평균의 2배보다 5점이 낮다고 한다. 최저 합격 점수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최저 합격 점수이기 때문에 최저 합격점을 x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뜯어서 좀 볼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최저 합격 점수는 100명의 평균보다 2점이 낮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0명의 평균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100명의 평균은 x값의 최저 합격점보다 2점이 낮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2를 해주면 100명의 평균이 됩니다. 그럼 100명의 총 점수는 어떻게 되냐? 자, x 플러스 2에 100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또 60명의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60명은 합격자의 평균보다 20점이 낮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20점이 낮다고 했으니까 얘는 x값에 플러스 20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60명의 총 점수를 구하려면 x 플러스 20에 곱하기 60을 해주면 됩니다. 자, 불합격자 보겠습니다. 불합격자의 평균의 2배보다 5점이 낮다라고 했습니다. 자, 불합격자 평균 곱하기 2배 한 거보다 5점이 낮다. 최저 합격점 x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합격자의 총점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불합격자의
평균을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다 이항을 해줍니다. 그럼 불합격자의 평균은 2분의 x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불합격자의 총점은 2분의 x 플러스 5에 곱하기 40을 해주면 됩니다. 이 식에서 구할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식들은 지금 다 썼습니다. 100명의 총점은 60명의 총점과 40명의 총점을 더하면 된다. 100x 플러스 2는 60명의 총점, 60x 플러스 20이 되고, 그리고 40명의 총점, 40 곱하기 2분의 x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괄호 풀어서 계산하겠습니다. 100x 되고요. 플러스 200은 60x 플러스 1200 플러스 20x 플러스 100이 됩니다. 자, 얘나 얘랑 약분해서 계산했습니다. 자, 상수항은 우변에 x값은 좌변에 해서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20x는 1100이 되고요. x는 55가 됩니다. 그래서 최저 합격 점수는 55점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9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8cm, 세로 길이 6cm, 높이가 h인 뚜껑이 없는 진육면체 모양의 물통에 물을 가득 부었더니 부피가 138이 되었다. 이 물통 옆면과 밑면의 길이가 1cm로 일정하다고 할 때 h의 값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부피 구하는 공식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부피 구하는 공식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되고요. 자, 이제 우리는 가로를 구해야 되는데 이 물통이 여기가 함정이 얘가 있죠. 밑면의 두께가 1cm로 일정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겉에 8cm, 6cm H에 보다 안쪽으로 1cm씩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가로 길이를 구해보겠습니다. 가로가 지금 8cm로 나와 있는데 1cm가 들어가 있다니까 양쪽으로 지금 1cm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해줍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이 길이는 6cm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세로 길이도 구해보겠습니다. 세로도 마찬가지죠. 이 옆으로 지금 이 안쪽 길이는 양쪽으로 1cm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2cm를 빼줍니다. 그래서 4cm가 되죠. 자, 그럼 높이도 볼까요? 높이는 지금 전체 높이에서 높이는 지금 전체 높이에서 그 가로와 세로는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높이는 밑바닥만 지금 1cm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을 빼줍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 다 나왔습니다. 10 써보겠습니다. 가로 6cm 곱하기 세로 4cm 곱하기 높이 AC-1이다. 이게 138이다. 그러면 6, 4, 24 곱하기 AC-1은 138이다. H-1은 4분의 23이다. 그럼 H는 4분의 27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9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회사의 복사기를 임대하여 매달 기본요금 3만원에 한 장을 복사할 때 6원씩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1000장을 초과한 복사물은 장당 20%를 할인을 해준다. 기본요금과 사용료를 합쳐서 42,720원을 냈다고 할 때 그 달에 몇 장을 복사했는지 구하시오. 자, 일단 총 복사한 장수를 우리는 X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장당 복사한 비용이 얼마냐? 문제에 기본요금 3만원에 한 장을 복사할 때마다 6원씩 사용료를 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1000장까지는 우리가 기본요금 3만원에 더하기 1000장 곱하기 6이 됩니다. 이거는 36,000원이 되죠. 자, 그러면 1000장까지 복사할 때 36,000원이 되고 1000장을 초과해서 복사한 비용은 그러면 얼마가 되는지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1000장을 초과한 복사 비용은 총 복사한 비용 X에 1000장까지는 위에 1000장 복사 비용에 계산이 됐기 때문에 1000장을 빼줍니다. 그러면 1000장을 초과한 만큼의 수량이 나오겠죠.
자, 거기에 한 장당 6원이 사용료이기 때문에 6원을 곱해주고요. 그리고 한 장당 20%를 할인해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한 장당 80%의 비용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80을 곱해줄 겁니다. 자, 6 곱하기 100분의 80을 간단하게 계산을 해주면 얘는 5분의 24가 됩니다. 총 복사금액 42,720원은 100장을 복사한 비용 36,000원에서 1000장 초과한 복사 비용을 더해줘야 되겠죠. 자, 5분의 24에 x 마이너스 1000이 됩니다. 자, 그럼 괄호 풀어주겠습니다. 36,000원 더하기 5분의 24x 마이너스 4,800원. x값만 두고 상수항 옮겨주면 5분의 24 x는 11,520원이 됩니다. 그래서 x는 2,400이 됩니다. 총 복사한 장수는 2,400장이 됩니다. 99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중학교에 작년 학생 정원이 380명이고 올해와 내년에 학생 정원이 변하는 다음 표와 같다. 내년 학생 정원이 작년에 비해 29명이 감소했다고 할 때 내년에 남학생 정원을 구하시오. 자, 그럼 x값을 뭘 설정해야 되냐라고 문제를 잘 파악을 했을 때 자, 작년에 전원이 일단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학생 정원을 구하려면 작년에 있는 수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학생 정원도 올해를 구해야 내년에 학생 정원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x로 놔줘야 되는 건 내년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작년 남학생 수에 x를 설정을 합니다. 그럼 작년 여학생 수는 몇이냐? 전체 정원이 380명이었기 때문에 380명의 남학생 숫자를 빼줍니다. 그래서 380-x가 되고요. 내년 학생 정원은 자, 여기 보면은 문제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29명이 감소했다. 내년의 학생 정원은 380명에서 29을 빼줘서 351명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의 학생 정원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5% 증가했기 때문에 105%가 되고요. 그리고 곱하기 x를 해줍니다. 자, 내년에 학생 정원은 올해보다 10% 감소했다라고 하는 건 올해의 학생 수 곱하기 내년에 감소한 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의 100분의 105x가 되고요. 내년에 감소한 수가 10% 감소했기 때문에 100분의 90을 곱해줍니다. 자, 10% 감소한 거 해서 남아있는 학생 수가 90%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90을 곱해줍니다. 여학생 수 보겠습니다. 올해의 학생 정원이 작년보다 10% 감소했다. 그러면 얘는 100분의 10% 감소했으니까 90이 되겠네요. 을 곱해주는데 여학생 수 380-x를 곱해줍니다. 내년에는 올해와 같기 때문에 식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학생 정원이 나와 있고 내년에 학생 수에 대한 식이 나와 있습니다. 얘를 합쳐서 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100분의 105x 곱하기 100분의 90 더하기 100분의 90 380-x 하면은 351명이다 라는 식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얘만 계산을 해주면 작년 남학생 수가 나오겠죠. 일단 작년 남학생 수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거 곱셈식 먼저 해주면 200분의 189x가 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식 계산해주면 342 마이너스 10분의 9x는 351명이 됩니다. x끼리 계산하고 상수항 옮겨주겠습니다. 그러면 분모 먼저 없애주고요. 9x는 1800이 돼서 x는 200명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계산한 거는 작년 남학생
작년 남학생은 200명이 되고, 자, 내년 남학생 정원 이 식에 x값을 넣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을 계산하면 200분의 189 x가 됩니다. 그럼 이 x값에 200을 넣어주면 되죠. 자, 200분의 189 곱하기 200을 해주면 189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남학생 정원은 189명이다. 99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찬영이가 마트에서 어떤 과자를 사려고 하는데 6개를 사면 660원이 부족하고 4개를 사면 460원이 남는다. 과자 5개를 사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일단 이 문제에서 문제를 읽어보면 수량도 나와 있고 남는 금액도 나와 있는데 뭐가 안 나와 있냐? 과자 가격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과자 가격을 X로 설정하겠습니다. 6개를 구매했으니까 6X가 되고요. 660원이 부족했다니까 660원을 빼줍니다. 4개를 구매했을 때는 4X가 되고요. 460원이 남는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460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6x 마이너스 660은 4x 플러스 460과 같다. 찬영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이 6x 마이너스 660이거나 4x 플러스 460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간단하게 정리해서 x값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 x는 1120원이 되고요. x는 560이 됩니다. 그럼 찬영이가 가지고 있던 총 금액이 얼마인지 x값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6 곱하기 560 마이너스 660을 해주면 2,700원이 됩니다. 그럼 찬영이가 총 가지고 있던 금액은 2,700원이다. 그러면 이제 5개를 구매했을 때 어떻게 되겠는지 계산을 하기 위해서 2,700원에서 빼줘야죠. 5개를 구매했다. 얼마? 과자 하나 가격은 560원이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00이 됩니다. 마이너스 100이 된다는 건 100원이 부족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98번 문제 보겠습니다. 흰색과 빨간색 페인트 A 용기에는 1대7의 비율로 섞여 있고 B 용기는 5대3의 비율로 섞여 있고 A와 B 용기에 페인트를 모두 섞은 흰색과 빨간색이 3대4 비율로 700g이 만들어졌다. A 용기에 들어있던 페인트의 양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A 용기에 들어있는 페인트의 양을 알려면 빨간색과 흰색에 각각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A 페인트에 흰색을 X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A 페인트의 흰색이 X면, 자, X 값이 1이기 때문에 빨간색은 7X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A는 8X가 됩니다. A, B를 더했을 때의 비율은 3대4이고 700g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는 7분의 3 곱하기 700 해서 300g이 되고 빨간색은 7분의 4 곱하기 700 해서 400g이 됩니다. 그럼 이제 B에 대한 흰색의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B는 A, B를 합친 흰색의 양에서 빨간색 페인트에 있는 흰색의 양을 빼주면 B의 양이 되겠죠. 그래서 300 마이너스 X가 되고요. 빨간색도 마찬가지로 400 마이너스 7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B에 있는 식으로 전체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 마이너스 X 대 400 마이너스 7X는 5대 3이다. 외항끼리 곱해주면 됩니다. 3에 300 마이너스 X를 곱해주고요. 그리고 5에 400 마이너스 7X를 곱해줍니다. 괄호 풀어주겠습니다. 900 마이너스 3X는 2000 마이너스 35X. X랑 상수항 정리하겠습니다. 32X는 11,000이 되고요. X값은 계산을 해주면 8분의 275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건 A 용기에 들어있는 페인트의 양을 구하라고 했죠.
A 용기에 있는 페인트 양은 8X다. X값 흰색의 양이죠. 8분의 275에 곱하기 8을 해준다. 약분이 돼서 275g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99번 문제입니다. 어떤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A호수로는 1시간, B호수로는 2시간이 걸리고 이 물통 가득 찬 물을 C호수로 빼내는데 4시간 걸린다. A, B 호수로는 물을 넣고 동시에 C로 물을 뺄 때 물통 가득 물을 채우려면 몇 분이 걸리겠는가? 물통에 물을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일단 물통의 물의 양을 우리는 1로 설정합니다. 물통 하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통 하나에 가득 물을 채운다. 그래서 1이다. 우리는 물을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물을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x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A 호수로는 1시간 동안 물을 채우는데 걸린 시간이 1시간이다. 그러니까 A는 1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B 호수는 물을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물통에 이만큼이 가득이라고 할 때 얘를 채울 때 A가 1시간이 걸리는데 B가 2시간이 걸린대요. 물을 채우는데 드는 시간이 2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B호수는 A호수의 2배로 걸리니까 2배만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시간에 2분의 1밖에 못 채우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B호수가 물을 채우는 건 1시간 동안에는 절반밖에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2분의 1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C호수는 물을 모두 빼는데 4시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1시간 동안에 물을 빼는 양은 4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1만큼만 물을 뺀다. 그래서 얘는 물을 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나왔어요. 이제 식만 써주면 됩니다. A호수 1시간 플러스 2분의 1시간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시간을 물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 x로 곱해주면 물통 하나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할 수 있다. 그럼 우린 식이 나왔기 때문에 계산해 보겠습니다. x 플러스 2분의 1 x 마이너스 4분의 1 x는 1이다. 그래서 x값 정리해주면 4분의 5x는 1이다. x는 5분의 4다 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을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5분의 4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몇 분이냐 라고 했으니까 5분의 4에 곱하기 60을 해줍니다. 60분 1시간이니까요. 60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48분이 나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0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 B 사이에 속력을 시속 5km의 보트를 타고 왕복했더니 5시간이 걸렸다. A섬에서 B섬을 향할 땐 시속 3km로 흐른다고 할다. 두 섬 A, B 사이의 거리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거리를 구하는 문제죠. 거리를 구하는 문제고 속력과 시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하기가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자, 거속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겠습니다. 거속시 요 도형 그대로 통째로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거리가 위에 있기 때문에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만약에 속력을 구하는 문제다 라고 하면 시간분의 거리가 되죠. 자, 여기 나눗셈이고요. 속력이랑 시간은 곱해줍니다. 이것만 외워두면 돼요. 시간을 구하는 문제다. 속력분의 거리.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지금 얘네가 뭘 얘기하는지 볼게요. A와 B 사이에 지금 거리를 구하는 거죠. 왕복 5시간. A에서 B로 향하는 물이 A에서 B로 흐르는데 이게 시속 3km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의 뜻은 정말 아주 간단해요. 자, A, B 거리 우리 X값으로 설정해야죠.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에서 B로 흐르는 보트의 속력
플러스 강물의 속력을 같이 더해줍니다. 보트 5km 더하기 강물 3km로 흐른다 그랬으니까 8km/s가 되겠죠. 자, 그럼 B에서 A로 가는 속력. 자, 얘는 보트 속력에 강물의 속력을 빼줍니다. 갈 때는 3km의 시속으로 강물이 흐르지만 B에서 A로 갈 때에는 거꾸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속력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속력을 빼줍니다. 5 마이너스 3 해서 2km/s가 되겠습니다. 자, X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인데 시간이 나왔고 속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8분의 거리 X 플러스 2분의 X는 5시간이 걸린다. 그럼 분수 정리해주면 X 플러스 4X는 40이 되고요. X는 8이 됩니다. 그래서 거리는 3번 8km입니다. 100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하는데 토끼는 거북이보다 200m 뒤에서 거북이가 동시에 출발하였고 거북이 경주거리는 2km고 분속은 15m다. 토끼는 거북이 2배 속력으로 달렸다. 토끼가 중간에 잠을 잔 후 다시 결승점으로 왔을 때 결승점은 이미 거북이가 토끼보다 5분 먼저 도착해 있었다. 토끼는 몇 분 동안 잠을 잤는지 구하시오. 자, 일단 토끼가 잠잔 시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토끼가 잠잔 시간이 X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거속시 문제죠. 속력, 시간 곱해주고 거리, 속력 나눠주고 자, 이 문제만 봤을 때 토끼의 도착 시간 플러스 잔 시간을 더해서 거북이가 도착한 시간을 빼줬더니 5분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토끼와 거북이의 거리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북이가 2km고요. 그리고 토끼는 2km, 200m네요. 근데 분속이 미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를 미터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2km는 2000m가 될 거고요. 그리고 토끼는 2200m가 됩니다. 그럼 속력, 거북이는 분속 15m/분이 되고요. 토끼는 2배가 걸렸다 그랬으니까 30m/분이 됩니다. 거리 속력 나왔으니까 도착 시간 공식 쓸 수 있죠. 써보겠습니다. 토끼가 도착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2200 더하기 잔 시간은 x고요. 거북이가 도착한 시간은 15분의 2000 하면 5분의 차이가 난다 라는 게 나오죠. 자, 분모 먼저 없애주겠습니다. 2200 플러스 30x 마이너스 4000은 150이 되고요. 자, x값이랑 상수항 정리하겠습니다. 30x는 1950이 되고요. x는 65가 나옵니다. 그래서 토끼가 잔 시간은 65분이다. 100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은정이와 영철이가 2003km 떨어진 지점에서 은정이는 분속 55m, 영철이는 분속 60m로 동시에 출발하여 마주보고 걸었다. 이때 은정이와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한 강아지가 분속 200m로 영철이 쪽으로 뛰어갔다가 영철을 만나면 다시 은정이로 뛰어가기를 반복했다. 두 사람 만날 때까지 강아지가 뛴 거리는 모두 몇 킬로미터인지 구하시오. 자, 거속시 문제입니다. 이것도 하나하나씩 문제에 있는 식을 세우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은정이와 영철이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2.3km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은정이가 영철이 방향으로 걸어오고 영철이는 은정이 방향으로 걸어오고 이때 강아지가 은정이 방향으로 해서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강아지가 반복을 합니다. 강아지가 뛴 거리는 모두 몇 킬로인지 구하시오. 속력이 나와 있고 거리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아지가 몇 분 동안 뛰었는지 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그 말은 영철이랑 은영이 만난 시간을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강아지가 뛴 시간이 되죠. 그럼 시간 구하고 속력 알면 우리는 강아지가 몇 킬로 뛰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영철이와 은영이가 만난 이 시간을 우리는 x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식 세워보겠습니다. 속력에 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도 미터로 계산해서 식 세우겠습니다. 은정이의 시간 분속 55에 시간을 곱하고 더하기
영처리의 속력 60에 만난 시간은 x값을 더해주면 거리 2300이 된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11x는 2300이 되고 x는 20이 됩니다. 만난 시간 20분. 그래서 강아지가 뛴 시간 20분. 자, 그러면 강아지가 뛴 거리 계산하겠습니다. 자, 강아지가 뛴 시간 곱하기 속력은 거리가 나오겠죠. 강아지가 뛴 시간은 20분이고 속력은 200m per 분이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4000m가 나온다. 여기는 킬로미터인지 구하시오 했으니까 얘는 4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100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3x 플러스 1인 정사각형을 다음과 그림과 같이 붙여나갈 때 일곱 번째 도형 둘레 길이가 364이다. 이때 x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규칙만 알면 식은 금방 세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한 변의 길이가 3x 플러스 1인데 둘레니까 4를 곱해줘야 되겠죠. 자, 두 번째도 한 변의 길이 3x 플러스 1인데 둘레가 8개여서 8을 곱해줘. 자, 세 번째도 3x 플러스 1인데 둘레가 12개로. 자, 그러면 여기서 눈에 보이는 규칙 있죠? 4, 8, 12. 4개씩 늘어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1 곱하기 4가 되고요. 두 번째는 2 곱하기 4가 되고, 세 번째는 3 곱하기 4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구하라고 하는 건 일곱 번째 도형의 둘레 길이. 여기에 나와 있는 둘레 길이가 일곱 번째 도형이기 때문에 이것이 간단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7 곱하기 4가 될 거고요. 곱하기 3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 값이 364다. 그러면 28에 3x 플러스 1의 364. 3x 플러스 1은 13이 되고요. 3x는 12가 되고 x는 4가 나옵니다. 그래서 x는 4다. 100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캠핑 간 학생의 23명이 아침, 점심, 저녁조 3개로 조로 나누어서 식사를 담당하였다. 아침조는 점심조보다 2명이 적고 저녁조는 점심조보다 1명이 적을 때 저녁조의 학생 수를 구하시오. 이것은 저녁조 학생 수의 x값으로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저녁조도 인원이 나와 있어요. 점심조보다 1명이 많다라고. 그리고 아침조도 점심조보다 2명이 적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x값은 점심조를 x값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침은 점심조보다 2명이 적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저녁은 점심보다 1명이 많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1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식 세워보겠습니다. 아침 x-2 플러스 점심 x 그리고 저녁 x 플러스 1 한 전체 인원이 23명이다. 3x 마이너스 1은 23명이다. 3x는 24명이 되고요. x는 8명이 됩니다. 구하라고 하는 건 전역조 학생의 수기 때문에 8명 x값 더하기 1 하면 9명이 됩니다. 그래서 9명이다. 100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80, 세로의 길이가 52 직사각형 ABCD가 있다. 점 P가 꼭지점 C에서 출발하여 매초 2cm의 속력으로 시계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직사각형의 변을 따라 움직였다. 변 AB 위에 멈췄다. 사각형 ABCD의 넓이가 2480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선분 AP의 길이는 자, 지금 색칠되어 있는 사각형 ABCD 사다리꼴이죠. 이 넓이에 나와 있습니다. 2480 윗변 AP 플러스 아랫변 50 곱하기 높이 80 곱하기 2분의 1 하면 AP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만 알면 구할 수 있는 문제예요. 선본 AP 길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분되고요. 2480은 AP 플러스 50에 40이 되고요. 자, 가로 풀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40 AP는
480이 되니까 AP는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AP 거리 구했고요. 두 번째, P가 움직인 시간. 두 번째는 거속시네요. P가 움직인 거리는, 자, 아랫변 더하기 윗변 더하기 높이가 됩니다. 아랫변 50이고요. 윗변 12고요. 높이 80이고요. 다 더해주면 142가 나옵니다. 자, 시간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죠. 자, 거리 142 나왔고요. 속력은 매초 2cm의 속력. 그러면 2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71초다. 그래서 P가 움직인 시간은 71초가 되겠습니다. 100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인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시다. 이 시에 등장하는 벌의 수를 구하시오. 벌떼 5분의 1은 카단빛 꽃으로, 3분의 1은 시리도락 꽃으로, 그들의 차의 세배한 수는 협죽독 꽃으로, 나머지 한 마리는 캐디향에 취해 날아가 버렸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벌의 수가 x가 되겠습니다. 카비단으로 5분의 1이 날아갔다고 했으니까 총 벌의 수 x에 5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시리도라로 3분의 1이 갔다고 했으니까 x 곱하기 3분의 1이 됩니다. 협적도로는 카비단과 시리도라의 차의 세배한 수라고 했습니다. 차라고 했으니까 3분의 1이 더 크죠? 3분의 1에서 5분의 1을 빼주겠습니다. 차에서 세배한 수. 자, 캐디 안에 도취되어 날아간 벌 한 마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얘네 다 그냥 합쳐서 식으로 써주겠습니다. 카비단 5분의 1x 플러스 3분의 1x 플러스 3의 3분의 1x 마이너스 5분의 1x 플러스 1은 x다. 자, 괄호 먼저 풀어주겠습니다. 5분의 1x 플러스 3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3x 플러스 1은 x다. 자, x 옮겨오고 상수항 우변으로 옮겨주겠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2x 플러스 3분의 1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분모 없애주겠습니다. 마이너스 6x 플러스 5x는 마이너스 15. 그래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5가 돼서 x는 15가 됩니다. 그래서 벌의 수는 15마리. 100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 열차의 길이는 360m, B 열차의 길이는 200m. 그리고 두 열차가 어떤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A 열차는 30초, B 열차는 25초가 걸렸다. 두 열차의 속력이 같을 때 열차의 속력을 구하시오. 자, 일단 열차의 속력을 구하기 전에 철교의 길이를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거리와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철교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교의 길이를 x로 설정하겠습니다. 이 열차가 철교를 통과하는 문제는, 자, 얘가 열차일 때 열차가 철교를 전체 통과하는 거리는 열차 앞에가 나왔다고 해서 이 앞부분이 나왔다고 해서 통과한 게 아닙니다. 열차 끝까지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철교 플러스 열차의 거리를 구해야 총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A 열차는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은 30초가 걸렸죠. 근데 거리는 A 열차가 360m이기 때문에 여기에 철교의 길이를 더해줍니다. B 열차도 마찬가지예요. B 열차는 25초가 걸렸는데 열차의 길이는 200m이고 그리고 철교의 길이는 x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 열차의 속력은 B 열차의 속력과 같다라고 지금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식을 세웠고요. 계산을 해서 철교의 길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분모 먼저 없애주겠습니다. 1800 플러스 5x는 1200 플러스 6x가 되고요. x는 600이 됩니다. 철교의 길이는 600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력이 같다고 했으니까 A 값에
600을 대입을 해서 속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에 360 플러스 600을 하면 30분에 960이 되고요. 약분을 하면 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력은 32m/초가 됩니다. 100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2%의 소금물 300g의 소금물을 조금 퍼내고 퍼낸 소금물에 물을 부은 다음 6%의 소금물을 섞어서 8%의 소금물 450g을 만들었다. 다음을 구하시오. 퍼낸 소금물의 양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퍼낸 소금물의 양을 우리는 x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6%의 소금물의 양은 물을 퍼내고 6%의 소금물을 섞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50g에서 300g을 빼서 150g이 나오는데 이게 6%의 소금물의 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100분의 12%에 300에서 물을 퍼냈다. 퍼낸 물의 양 X만큼 퍼냈다. 근데 여기에다가 100분의 6%의 소금물의 양을 곱했더니 100분의 8 곱하기 450이 됐다.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씩 썼습니다. 자, 그러면 얘 식 정리해서 x값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360 마이너스 12x 플러스 900은 3600 되고요. 마이너스 12x는 마이너스 900이 되고 그래서 x는 75가 됩니다. 그래서 1번 퍼낸 소금물의 양은 75g이다. 그러면 퍼낸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이건 너무 쉽죠? 소금이 12% 들어있었기 때문에 100분의 12 곱하기 75를 해주면 소금의 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분해줘. 약분해서 계산을 해주면 9가 나옵니다. 그래서 2번 소금의 양은 9g입니다. 100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성냥개비를 이용해 다음 그림과 같은 도형을 만든다고 할 때 220개의 성냥개비를 모두 이용하면 몇 단계의 도형을 만들 수 있는지 구하시오. 자, 이것도 규칙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1단계에 성냥이 몇 개 있냐? 16개 있다. 그리고 2단계 22개가 있습니다. 3단계 28개가 있다. 그러면 얘로 봤을 때 6개씩 늘어나고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단계에 16개가 있으니까 16개에서 더하기 2단계에 6개가 늘어났는데 단계에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자, 왜 n-1을 해주냐? 2단계지만 실질적으로 얘를 첫 번째로 봐주는 거예요. 2단계에 6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1단계고요. 얘가 2단계를 써주는 겁니다. 다음 단계부터 1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두 번째 단계부터 가기 때문에 n단계에 마이너스 1을 빼줘서 식을 세워줍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6n 플러스 10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220개의 성냥개비를 모두 이용하면 몇 단계 도형을 만들 수 있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식 간단하죠? 6n 플러스 10이 220개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6n은 210개가 되고요. n은 35가 되기 때문에 35단계입니다. 자, 식만 쓸 수 있으면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이렇게 도형이라든가 성냥개비 규칙만 알고 있으면 풀기 쉬운 문제고요. 1단계에서는 고정된 값을 써주고 2단계부터 늘어난다 라고 하면 n-1 이거 공통적으로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